지난 시간에는 마블 유니버스가 형성되는 과정과 인피니티 스톤을 둘러싼 신들의 이야기를 정리해봤는데요. 오늘은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이 세계관을 배경으로 탄생하는 슈퍼히어로들과 어벤져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주 자세히 정리해볼 생각입니다. 따라서 모든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아직 영화를 보지 못했던 분들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콘텐츠 특성상 대량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933년부터 테서렉트를 찾아다니던 요한 슈미트는 1년 뒤 히틀러에게 아스가르드의 마법 무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이론을 펼쳤고, 평소 오컬트에 관심이 많았던 히틀러는 매우 흡족해하며 요한 슈미트를 나치의 신춘과학부서에 편입시킵니다. 그러자 요한 슈미트는 전투복을 연구하던 아르님 졸라를 영입하여 나치의 신춘과학부서를 강력한 하이드라 집단으로 변모시키고, 1940년 11월 11일 슈퍼솔저 프로그램을 연구하던 어스킨 박사에게 슈퍼솔저 혈청을 주입받으면서 초인적인 능력을 얻지만 그 덕분에 흉측한 외모를 갖게 되죠. 그리고 1942년 3월 9일 마침내 테서렉트를 찾아낸 요한 슈미트는 테서렉트를 이용한 강력한 무기로 군대를 무장시키고, 성과가 없다고 추궁하러 온 나치 장교들을 무참하게 학살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나치 체제에서 벗어난 요한 슈미트는 전 세계를 위협하는 하이드라 집단의 우두머리이자 공포의 레드스컬로 불려지게 되죠. 한편 1943년 6월 22일 슈퍼솔저 혈청을 투여받으면서 캡틴 아메리카로 거듭난 스티브 로저스는 전선을 순회하며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마스코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자신의 친구인 버키 반즈가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캡틴 아메리카는 단신으로 하이드라의 기지로 쳐들어가 1943년 11월 3일 버키 반즈를 포함한 수많은 포로들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드디어 인정을 받게 된 캡틴 아메리카는 자신의 직속 부대인 하울링 코만도스를 결성하고 수많은 하이드라의 기지를 파괴하면서 점차 전쟁 영웅으로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죠. 하지만 1945년 2월 1일 하이드라의 과학자 아르님 졸라를 생포하는 과정에서 버키 반즈가 실종되고, 곧이어 캡틴 아메리카도 마지막 남은 하이드라의 기지를 파괴하다가 결국 비행기에서 추락하면서 그들의 영웅담은 전설로 남게 됩니다. 한편 캡틴 아메리카와 싸우다 테서렉트의 힘으로 사라진 레드스컬은 이후 보르미르 행성이 유배되어 소울스톤의 수호자로 영원히 살아가는 가혹한 벌을 받게 되죠. 그렇게 캡틴 아메리카가 사라지면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자 전쟁 기간 동안 전략과학부로 활동했던 SSR 조직은 전략적 국토 개입 및 집행 병참국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이 기관은 인류가 감당하지 못할 위협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며 간단하게 쉴드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차에서 떨어지면서 실종됐던 버키 반즈는 1949년 8월 13일 하이드라에게 발견되면서 윈터 솔저로 키워지고, 1949년 9월부터 쉴드의 과학자로 일하게 된 아르님 졸라는 쉴드를 조금씩 하이드라로 변질시키기 시작하죠. 참고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패기 카터와 춤을 추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 시기가 바로 1949년도입니다. 이때부터 캡틴 아메리카는 쭉 살아가면서 늙어버리죠.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 1963년 미국으로 망명한 안톤 방코는 하워드 스타크와 함께 1년 뒤인 1964년 10월 마침내 아크 리액터 개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몰래 팔아먹으려다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안톤 방코는 결국 1967년 6월 26일 미국에서 추방되고, 핌 입자 개발에 성공한 행크 핌 박사는 1960년대 후반부터 일대 앤트맨으로 활동을 시작하죠. 참고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토니 스타크가 핌 입자를 얻기 위해 1970년대로 시간여행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때 토니 스타크는 캡틴 아메리카가 탄생한 곳으로 알려진 미 육군 캠프 리아이 기지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하워드 스타크를 만납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는 캡틴 아메리카가 다시 되돌리면서 타임라인에서 영원히 지워져 버리죠. 그리고 1978년 11월 7일 지구에 씨앗을 심으러 왔던 에고는 메러디스 퀼과 만나면서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모든 생명을 하찮게 생각했던 에고는 결국 그녀의 뇌에 암종양을 심어놓고 지구를 떠나버리죠. 그리고 얼마 후 피터 퀼이 태어나고 1988년 11월 10일 메러디스 퀼이 암으로 사망하자 피터 퀼은 에고의 지시를 받은 욘두에게 납치를 당하는데요. 이때 욘두가 에고에게 피터 퀼을 넘기지 않고 직접 키우기로 결심하면서 욘두는 결국 라바저에서 추방되고 남편 행크 핌과 함께 쉴드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와스프로 활동하고 있던 자넨 반 다인이 1987년 소련의 미사일을 막다가 양자 영역으로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크리와 스크롤 종족의 전쟁으로 크리 종족의 무자비함을 깨달은 크리 종족의 과학자 마벨은 스크롤 난민들을 구하기 위해 지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로슨 박사로 위장한 그녀는 쉐이드에서 보관 중인 테서렉트의 힘으로 광속 엔진이 탑재된 프로토타입의 비행기를 만들고 이 비행기를 이용해 스크롤 난민들을 대피시키려고 했는데요. 1989년 6월 23일 이 비행기의 시험 비행에 있던 날 크리 전사 욘 로그의 공격을 받으면서 결국 그녀는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자 같이 비행기에 타고 있던 미 공군 파일럿 캐럴 댄버스는 이에 분노하며 비행기의 광속 엔진을 폭파시켰는데요. 이때 엔진에 내장되어 있던 테서렉트의 에너지가 캐럴 댄버스의 몸에 흡수되면서 그녀는 강력한 힘을 얻음과 동시에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죠. 그러자 욘 로그는 그녀를 이용하기 위해 자신의 피를 수혈해 캐럴 댄버스를 살려내고 이때부터 그녀를 크리 전사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한편 1991년 12월 16일 윈터 솔저가 슈퍼 솔저 혈청을 얻기 위해 하워드 스타크와 마리아 스타크를 암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1995년까지) 기억을 잃은 채 지구에 숨어있는 스크로이드를 사냥하던 캐럴 댄버스는 닉 퓨리를 만나면서 그에게 슈퍼히어로라는 존재를 각인시키죠. 그리고 얼마 후 자신의 기억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분노하며 연 로그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My name is Carol. 그 결과 연 로그의 부탁으로 함대를 이끌고 온 로나는 캡틴 마블의 힘에 압도되어 도망가는 추태를 보이고 홀로 남은 연 로그도 캡틴 마블에게 패하면서 우주로 추방당하죠. 그리고 캡틴 마블은 긴급 상황에서만 호출하라는 말과 함께 닉 퓨리에게 통신기기를 건네주고 스크롤 종족이 안주할 수 있는 행성을 찾기 위해 먼 우주로 떠나는데요. 닉 퓨리는 지구에 캡틴 마블과 같은 초인이 더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이때부터 어벤져스 프로젝트를 계획합니다.
한편 치타우리 종족과 블랙오더를 자신의 수하로 거둬들인 타노스는 아주 착실하게 행성들을 침략하며 우주의 인구를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5년 8월 27일 타노스는 가모라를 입양하고 제오베레의 행성의 인구의 반을 학살하는데요. 머지않아 타노스는 이런 방식으로 인구를 줄여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건 바로 최강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인피니티 스톤을 사용하는 것이었죠. 썬더볼트 로스 장군은 캡틴 아메리카의 슈퍼솔저 혈청을 복원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받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딸 베티 로스와 그의 남자친구 브루스 배너에게 이 실험이 방사선에 노출된 환자들을 구하는 실험이라 속이고 그들을 이 프로젝트에 참가시켰는데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2005년 4월 16일 브루스 배너가 자신의 몸에 혈청을 투여하고 방사선을 쬐는 실험을 하다가 헐크로 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그러자 로스 장군은 샘플을 확보하기 위해 쉴드와 함께 브루스 배너를 끈질기게 추격한 끝에 결국 그를 생포하는데요. 이때 브루스 배너 생포 작전에 투입된 에밀 블론스키가 강력한 헐크의 힘에 매료되면서 2010년 6월 4일 슈퍼솔저 혈청을 주입받고 어보미네이션이라는 아주 강력한 존재로 거듭납니다. 그러자 브루스 배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헐크가 되어 어보미네이션을 물리치고 진정한 히어로의 면모를 보여주지만 결국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주 먼 곳으로 사라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천재적인 두뇌와 막대한 돈으로 세계 최고의 군수업체를 이끌고 있던 토니 스타크는 2009년 2월 13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새로운 무기 성능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복귀하던 중 테러리스트 집단 텐 린즈에게 납치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슴에 치명상을 입은 토니 스타크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아버지의 디자인에 기반한 초소형 아크 리액터 개발에 성공하는데요. 이때 개발된 아크 리액터는 토니 스타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아무튼 텐 린즈에게 납치되어 그들의 요구대로 무기를 만들던 토니 스타크는 틈틈이 무기 잔해를 이용해 마크 1을 제작하고 (2009년 5월 1일) 마침내 그곳을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토니 스타크는 더 이상 스타크 인더스트리에서 무기를 만들지 않겠노라 선언하고 2009년 11월 15일 더욱 강력한 아크 리액터와 마크2 개발에 성공하죠. 그리고 연달아 마크3까지 개발한 토니 스타크는 이때부터 사람들을 돕는 아이언맨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한편 하워드 스타크의 친구이자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공동 창업자 오비디아 스텐은 텐 린즈에게 토니 스타크의 납치를 사주하고 회사를 통째로 먹으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토니 스타크가 살아 돌아와 더 이상 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크게 분노하며 과거 토니 스타크가 만든 마크1의 잔해를 긁어 모아 아이언 몽골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24일 거대한 아이언 몽골을 이용해 토니 스타크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이 전투에서 패하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자신이 아이언맨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세상에 밝힌 토니 스타크에게 닉 퓨리가 찾아옵니다. I am Iron Man. You think you're the only superhero in the world? Mr. Stark, you've become part of a bigger universe. You just don't know it yet. Who the hell are you? Nick Fury, director of S.H.I.E.L.D. I'm here to talk to you about the Avenger Initiative.
그로부터 6개월 뒤 팔부착이 간단해진 마크4를 입고 스타크 엑스포에 참가한 토니 스타크는 억만장자의 삶과 히어로의 삶을 만끽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후 상원의원 청문회에 소환된 토니 스타크는 아이언맨 수트를 미군에 양도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러자 토니 스타크는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앞으로 누구든지 아이언맨 수트를 제작하려면 좋게 10년은 걸릴 거라는 오만한 말을 하죠. 그러자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라이벌 회사이자 국방부에 무기를 납품하고 있던 저스틴 해머사는 토니 스타크에게 분노하며 아이언맨 수트에 버금가는 무기를 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이반 방코는 자신의 아버지 안톤 방코가 간첩 혐의로 추방되면서 자신의 가문이 망가진 것에 앙심을 품고 스타크 가문을 망가뜨리기 위해 위플래시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 무렵 아크 리액터 안에 있는 팔라듐 때문에 자신이 점차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토니 스타크는 죽기 전에 즐겨보자는 심정으로 모나코의 그랑프리 레이싱 대회에 참가해서 인생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경기장에 난입한 이반 방코가 토니 스타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토니 스타크는 새롭게 만들어진 마크5를 입고 이반 방코를 화려하게 물리친 후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이반 방코는 새로운 수트에 목말라 있던 저스틴 해머사에 영입돼 이때부터 해머드론 군단 제작에 참여합니다. 한편 계속해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던 토니 스타크에게 실망한 제임스 로즈 대령은 마크2를 압수해 워머신으로 개량시키고 얼마 후 토니 스타크 역시 2010년 5월 30일 드디어 팔라듐을 대체할 물질인 배드애슘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2010년 5월 31일 이반 방코가 새롭게 개량된 위플래시 마크2와 해머드론을 이용해 엑스포를 난장판으로 만들자 토니 스타크는 새롭게 제작한 마크6를 입고 제임스 로즈 대령과 함께 그를 저지하면서 다시금 히어로의 삶을 되찾게 되죠. (2010년 5월 30일) 토르의 대관식이 있던 날 서리거인들이 침입해 고대 겨울의 상자를 훔치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그 당시 혈기왕성했던 토르는 수천 년간 지속되어 왔던 서리거인과의 평화협정을 깨고 요투네임을 공격하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오딘은 크게 분노하며 토르를 지구로 추방합니다. 한편 고대 겨울의 상자를 조사하다가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로키는 오딘을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You took me for a purpose. What was it? Tell me! I thought we could unite our kingdoms one day, bring about an alliance, bring about a permanent peace through you. So I am no more than another stolen relic, locked up here until you might have use of me. You're my son. I wanted only to protect you from the truth. You know, it all makes sense now why you favored Thor all these years. Because no matter how much you claim to love me, you're gonna never have a frost giant sitting on the throne of Asgard.
이렇게 로키가 삐딱하게 나가자 크게 상심한 오딘은 결국 쓰러지고, 오딘의 뒤를 이어 아스가르드의 지배자가 된 로키는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시키기 시작합니다. 한편 뉴멕시코로 떨어진 토르는 오딘이 던진 멸니르를 이용해 다시 능력을 되찾으려고 했지만, 얼마 후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망치를 들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게다가 로키가 나타나 오딘이 토르의 추방과 새로운 전쟁에 대한 위협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자, 이때부터 아스가르드의 복귀를 포기한 토르는 지구에 떨어지면서 처음으로 만난 제인 포스터 일행과 지내면서 점차 인간들에 대한 동정심과 자신의 경솔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한편 토르의 친구들은 로키에게 간청하여 토르를 복귀시켜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로키가 이를 완강하게 거절하자 직접 토르를 찾아 지구로 내려오는데요. 바로 그때 로키가 국리를 가진 자에게만 복종한다고 알려진 디스트로이어를 지상으로 내려보내면서 토르의 친구들과 지구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되죠. 그러자 친구들을 통해 비로소 로키의 거짓말을 알게 된 토르는 자신의 힘으로 친구들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데요. 바로 그때 묘인리르가 날아오면서 토르는 잃어버렸던 모든 힘을 마침내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한 토르는 디스트로이어를 쓰러뜨리고 바이프로스트를 이용해 요트네임을 파괴하려는 로키를 응징하고 진정한 히어로로 거듭나는데요. 그 반면 서리거인들을 멸종시켜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로키는 방법이 틀렸다는 오딘의 말에 실망하며 스스로 우주로 뛰어드는 선택을 하죠. 한편 2011년 10월 5일 오랫동안 얼음 속에 잠들어 있던 캡틴 아메리카가 발견되고, (2012년 4월 30일) 우주로 사라졌던 로키가 타노스에게 치타우리 셉터를 받고 모종의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1일 암흑에너지 연구소에 나타난 로키가 테서렉트를 가지고 사라지자 위기를 느낀 닉 퓨리는 어벤져스 프로젝트를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헐크와 아이언맨, 호크아이, 토르, 블랙 위도우, 캡틴 아메리카는 어벤져스를 결성하고 2012년 5월 4일 테서렉트를 이용해 치타우리 종족을 불러들이는 로키를 물리치고 세상에 어벤져스라는 이름을 단단히 각인시키죠. 그리고 그 다음날 테서렉트는 아스가르드에 보관되고 로키는 아스가르드 감옥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지금까지 슈퍼히어로의 탄생과 어벤져스가 결성되는 과정을 정리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슈퍼히어로들의 갈등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 앤트맨, 비전, 울트론의 탄생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히파라치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